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지역을 트레킹하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네팔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끈기와 지혜와 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길입니다. 기적적인 생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구조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현지에 갔거나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청취자 여러분들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네팔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산사태로 실종된 충남 지역 교사들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각계에서 무사 귀환을 빌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사들이 당초 일정과 달리 트레킹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는데 교육청은 현지 사정에 따른 정상적인 일정 변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늘 신익현 부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현장 지원단 2진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충남교육청 3개 봉사팀 중 지난 7일 먼저 출국했던 봉사팀 교사 14명은 어제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4월부터 충청권 사업장에도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하지만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밀집한 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본계약까지 체결한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또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KPIH 안면도가 납부 연장 기한인 18일 자정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90억 원을 미납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납부 기한이 주말과 겹쳐 있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국부가 있는 천년고찰 관촉사 안에서 소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문화재 구역에서 이 같은 행위는 화재 위험이 크지만 소각시설 처벌과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지만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내년 발사를 앞두고 개발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발사용 타워도 세워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참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네. 이 네팔로 교육봉사 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트레킹 도중 눈사태에 휩쓸렸다는 소식, 이것부터 얼른 전해주시죠. 네, 그 주말 사이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네팔 카트만두 인근으로 교육 봉사 활동을 떠났던 교사 4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이 됐는데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일행은 모두 11명 규모인데요. 현지에 그 학교 건립과 학용품을 전달하는 등의 그 봉사 활동을 한다고 지난 13일 네팔로 떠난 상태였는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중에 갑자기 밀려온 눈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11명 중에 트레킹 당시에는 2명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9명 중 5명은 좀 뒤에 있어서 겨우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수색 상황은 어떻죠? 네, 현지 경찰과 민간인 등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요. 또 추가 눈사태도 발생해서 현재는 좀 수색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 현장 대응팀과 실종자 가족들도 그제 출국해서 카트만두에서 사고 지점과 가까운 포카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포카라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차량이 다니지 않고요. 또 걸어서 사흘 정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제 교사와 가족 등 1차 지원단을 현지에 보낸 충남교육청도요. 오늘 부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현장 지원단 이진 7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할 상담 교사 그리고 행정 지원 인력으로 구성이 됐고요. 또 현장 지원단과는 별도로 실종자 가족 3명도 오늘 추가로 출국합니다. 또 충남교육청은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현지의 민간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그 사고를 당한 교사들과 다른 팀이었던 교사 14명이 어제 한국에 귀국을 했고요. 나머지 한 개 팀, 또 한 개 팀 14명도 이른 시일 안에 국내로 들어올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지금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하길 빕니다. 네, 히말라야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날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내년 발사를 앞두고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취재진이요. 지난주에 엔진 지상 연소 시험 중인 전남 고흥군의 나로 우주센터를 찾았습니다. 누리호에 쓰일 75톤급 엔진의 139번째 연소 시험이 성공하는 모습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6에서 800km 높이의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인데 네. 이 중 1단에 들어가는 4기의 그 75톤급 엔진이 누리호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연소가 좀 불안정해서 난관을 겪었는데 이제 6번의 실험만 더 성공을 하게 되면 우주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엔진 개발이 완전 끝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게 언제 실제 발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예정은요 내년 2월 그리고 10월 두 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1년 뒤면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의 성패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제2발사대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올 10월쯤에 완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부는 누리호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2030년에는 순수 국산 발사체로 달 탐사선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하는 달 탐사 정말 꿈만 같습니다. 꼭 실현돼야겠죠. 화제를 바꿔보죠. 30년째 지지부진한 이 안면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측이 또 이 돈을 내지 못해서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면도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던 사업자 KPIH 안면도 측이 투자 이행 보증금 90억 원을 납부 기한인 지난 18일 자정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자, 원래 지난해 11월에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한번 못해서 충청남도가 보증금 납부 기간을 2달이나 더 연장을 해준 건데 이번에도 사업자 측은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자인 KPIH 안면도는 모기업이 그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네, 모기업 쪽에서 자금 사정이 좀 좋지 않아지면서 안면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안면도 개발 사업 다시 좌초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공식 발표는 아마 오늘 중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서 충청남도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전 중에 자격 취소를 하느냐 마느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991년부터 벌써 30년 가까이 끌어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다려 봐야겠네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교통카드 3만 원권을 지급하는 설 명절 감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꾸미 카드 홈페이지에 기본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교통카드 3만 원권을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팀원이 대전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승용차
승용차 요일제 운유일을 일시 해제합니다. 해제 기간은 오늘부터 24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준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 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보험사 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를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 오늘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차량 공회전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을 초과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은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대전 문화콘텐츠 금융팀을 신설하고 중부권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합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과 일반 보증지원,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 선정평가, 콘텐츠 제작공정관리, 대전지역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중부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영농조업과 농업회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 제조 가공 및 창업 육성,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서식은 도청이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다음 달 14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부터는 215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일본 동경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2020 라이선싱 재팬에 충남 공동관으로 참가할 지역기업을 모집합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콘텐츠 행사인 콘텐츠 도쿄의 핵심이 되는 마켓이며 올해에는 약 1350개사의 참가와 산업 관계자 5만 5천 명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참가 희망 콘텐츠 기업은 30일까지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이나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9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는 겨울과 봄 사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절기상 대안인 오늘도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논산, 서산 7도, 세종과 천안, 당진 6도 등 6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로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이 많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순으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설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전인자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인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수고 많으시죠? 예. 예. 이 대전고용노동청이 설을 앞두고 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실태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네. 임금 체불 시고 사건은 15,0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임금 체불액은 1,109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 대비 3% 정도 체불액이 증가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5,000건이나 되는군요. 예. 굉장히 많군요. 또 체불액도 1,000억이 넘고 이것도 또 1년 전보다 늘은 거고. 3% 정도. 예. 이 업종별로 본다면 어떤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많죠?
업종별로 보면 그 제조업이 25.9%로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5.8%, 건설업이 21.6%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요. 예. 규모별로는 32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를 차지하는 등 아무래도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아마 이는 최근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겠죠. 예. 그래서 이런 체불이 많이 그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설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이달 말까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요.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금년의 경우도 1월 2일부터 4주간 운영을 하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네. 근로감독관 2명이 평일은 저녁 9시, 휴일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원실에서 임금 체불 관련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업무 시간이 아니라도 상담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네. 대규모 체불 사건 제보가 있는 경우 현장 출동하여 즉시 청산 지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 1월 2일부터 이젠 그 시작을 하셨다는데 이 예. 기동반의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다행히 아직 대규모 체불 등으로 제보가 있거나 농성 중인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나 설 임박해서 혹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달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보통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근로자한테 임금만 주면 위반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0달 이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네. 지급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이 되어 버리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젠 그 월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퇴직금. 임금, 네. 퇴직금 다 모두 아. 포함해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급도 월급날을 14일 넘기면 안 되네요. 그렇죠. 원래는 정기지급이라고 해서 네. 매달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안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 또는 이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도 2주 안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해산 날로부터 14일이네요. 예. 예. 이 임금 체불이 계속되면 사실 그 근로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명절 앞두고는 더 그렇죠. 이들을 위한 그 뭐 생활 안정 대책은 또 따로 있습니까? 일단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금년의 경우 바뀐 점이라면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만 인하했던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00만 원 한도로 금리 2.5%에서 1.5% 상시적으로 인하하였다는 점입니다. 네. 생계비 융자의 대상은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중위소득은 5,700만 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부 합산해서 연봉이 5,700만 원 이내인 분들은 그 임금 체불이 됐을 경우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때는 뭐 담보나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고용노동청으로 문의를 하면 되나요? 일단은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예. 이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다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이 고의적으로 이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주도 있지만 그 선의의 사업주가 경기 침체나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그 관계 기관들의 도움을 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 어려워 임금 네. 청산이 불가능하거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네.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이자율을 1% 인하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는 1.2%, 신용은 2.7%의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네.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근로자 1인당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임금까지 주지 못할 단계가 되면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럴 때 그 그렇죠. 뭐 기존에 그 대출이 있더라도 이런 대출은 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금 더 이것도 자세하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네.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네. 그것만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를 결정하는 제도거든요. 예. 따라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 근로복지공단에다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로복지공단으로 예. 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임금을 못 주시는 사업주분들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담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예. 또 이 체불 임금이 있어도 그 제대로 사업주한테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 또 퇴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위한 보호 방법이나 제도도 마련이 돼 있나요? 일단 소액 체당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액 체당금이요? 예, 소액 체당금. 예.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지급할 의지도 없고 여력도 되지 않은 경우 이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체불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네. 최근 3개월 임금분 또한 플러스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네. 이 제도는 기존에 400만 원이었던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임금 퇴직금 합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또 노동청에 이걸 신청을 할 경우 좀 무서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일단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요. 예. 그 임금 체불이 되었을 경우 사업주한테 일단 청산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똑같이 형사처벌하고 소액 체당금이라든가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의 한국 체류 문제는 보호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체불 그 진정서를 제출을 하고 네. 그 확인서를 그 접수증이라든가 기타 이런 확인증을 받고 예. 그 출입국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네. 기간 동안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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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은 받고 출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예. 설을 앞두고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체불 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노력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체불 노동자가 그 무료법률 구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네. 2019년 8월부터는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건설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대전청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매주 수요일에 출장을 나와 직접 법률 구조 상담 및 접수 등을 제공하여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집중 지도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전지방노동청 전 직원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체불임과 관련해서 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매주 수요일에 네. 대전 고용노동청으로 가면 되겠군요. 예. 예.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충남 지역의 설체불 임금과 관련해서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전인자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네팔 눈사태 봉사 갔던 충남교사 4명 실종. 중도일보는 부디 눈물이 되지 마소서. 충청투데이는 네팔 산사태 충남 지역 교사 4명 실종이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네팔 사고 소식을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중도일보는 또 담 허무는 출연연 특구 새 시대 연다란 기사에서 2024년 조성 50주년을 앞두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에 나선 가운데 단절된 연구원 담장을 부수고 출연연과 기업, 시민이 드나들며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